국민의힘의 가장 큰 화두는 단일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예비 후보인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일단 만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이제 약간의 갈등 모습도 보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항상 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입후보 하실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일 일을 잘할 사람은 자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들이 이제 만나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과정이 항상 진통이 많고 쉽지 않은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단일화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일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11일 이전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일을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무소속으로 입후보 한덕수 후보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은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우리 당의 후보로 입후보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만약 단일화를 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단일화 그 후보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전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압력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좀 받아들여서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저는 이 단일화의 그 여부 그리고 시기 이런 거 이전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친윤 의원들이 이미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의 경선은 예선으로 이제 폄하해서 깎아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유 깎아내리고 그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을 무능력한 후보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아니 공당인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 그 김문수 후보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그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비춰지니까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홍준표 그 전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대표 때 만들어 놓은 당원 당규에 의하면 후보가 선출되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주어진다. 그리고 비대위에 대한 해체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당선되자마자 단일화에 대한 압력만 넣고 있고 그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인사권도 요구하고 인사 조치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현재 비대위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단일화 여론조사도 결국은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당무 우선권 행사해서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순수하게 그냥 그 본인은 그만두고 한덕수 후보를 그 옹립하려고 하는 그 저희가 뻔히 있는데 거기에 순순하게 응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가. 네. 즉 이 부분이 이제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제 오늘 당원들의 찬반 투표까지 나가는 걸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압박 카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압박 카드가 이미 대표 후보가 된 사람한테 과연 그게 먹힐 수 있느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일 이전에 11일까지 좀 시간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이 되면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국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약속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당원들의 기대, 국민들의 기대는
늦지 않게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6시에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일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두 후보님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분은 노동운동 시작하셔서 네. 지방 도지사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 저변의 곳곳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0년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해외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서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하면 국민들에게 아주 서로 상호 보완적인 두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저희한테는 이게 상당한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라고 지금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여망에 부응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그 시너지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정권에 있어서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공범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 김문수 후보 또한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장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그 탈당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반대했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입장,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후보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그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MBC 여론조사 오늘 발표한 5월 5일자에 MBC 여론조사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에 한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가상 대결에서는 50% 대 29% 그리고 한덕수 그 후보에서 봤을 때는 50% 대 32%로 올랐고요.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55대 19, 56대 23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분과 관련된 가상 대결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그 파기환송 이후에도 있는 그런 지지세를 봤을 때에는 단일화 효과는 미진하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단일화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염두에 두고 11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후보가 되면 11일 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는 단일화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한덕수 후보는 사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그 이제는 뭐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뭐 그 탈당 얘기까지 출당 조치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 사퇴뿐만 아니라 출당 조치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다른 경선 후 했던 후보들도 지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부 다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전 후보라든지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에 지금 합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덕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앞지르는 그 여론조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네. 여론조사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일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앞서서 MBC 여론조사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중앙선관위원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반박을 더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한덕수 후보로 옹립하는 과정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는 두 분이 동의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50대 50의 기회가 없는 단일화 절차는 안 받을 겁니다.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한 후보를 정해놓고 한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11일 이전에 가야 되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이후에 해서 김문수 후보가로 단일화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한덕수 후보 단일화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선거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선례들을 보면 그 단일화는 후보가 하는 겁니다. 후보가 해야 돼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결정하게 냅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나서서 그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은 여기 단일화 협상에서 손을 떼라라고 지금 그 요구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절차로 가야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강제하게 되면 그 11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1일이 지나면 뭐 기호 2번 한덕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 기호 2번을 못 쓰고 뭐 비용 지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덕수 후보의 입장인 거예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하등의 아니 단일화에서 지려고 단일화하는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본인이 이기기 위한 단일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일단 이제 확장성이 또 가장 마지막 키의 워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는 등 보수의 영입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취재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김상옥 의원이 탈당이 임박했다라는 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겁니까? 뭐 저희는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중도 보수로의 확장 그리고 이제 정치의 가장 큰 그 본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을 키워드로 지금 이 대선을 치르고 있고 국민 통합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 민생 회복 이게 이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그에 맞춰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뭐 김사국 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내란행 이런 것들에 다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 그리고 또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민주당으로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 뭐 합류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다라고 하면 외연 확장 측면에서 뭐 민주당에게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상옥 의원의 탈당 임박. 뭐 김상옥 의원의 탈당 임박은 제가 여기서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뭐 즉각적으로 반응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번 우리 경선 과정에서 원래 이렇게 한 4위 정도를 하던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결선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당 안에서도 중도를 향한 움직임이 꽤 많이 있는 것이고 네,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주당처럼 일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보들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향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도를 흡수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일어나갈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가 담아야지 우리가 그 집권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 계속 해가겠습니다. 예. 즉 한덕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면서 한 것이 반 이재명 연대라는 텐트로 하기보다는 개헌을 위한 목적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좀 대립각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개헌에 대한 얘기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이제 87년 체제가 좀 뭐 이제는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뭐 여러 번의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국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이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너무 쉽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30번 이상의 탄핵을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거의 직권남용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지만 처벌할 방법도 없고 전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떤 탄핵을 남용하는 것 같은 거는 좀 방지할 수 있게 뭐 그런 것들 장치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좀 국정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여야 간에 좀 자제와 관용을 통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기반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개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개헌 빅텐트는 그냥 그 대선 정치용이다, 대선 선거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는 개헌의 핵심은 3년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뭐 임기가 지금 5년여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와 이 개헌, 이원적 비상계엄, 내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이 4년 중임제에 대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헌의 내용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뭐 4년 중임제라든지 또는 기본권을 강화한다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들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약화해서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 개헌 로드맵을 밟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빅텐트를 친다.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는 얘기들 같고요. 사실은 반 이재명 전선을 치겠다라는 거에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는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